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N센터 정현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아시죠? 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토스 어플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간편 송금할 때는 토스가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에 어플이 뱅킹, 증권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게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고, 뱅킹을 하면서도 쉽게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서 저도 증권사 직원이지만 어플 참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앞으로 국내의 스마트 금융을 이끌어갈 핀테크 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해서 회사 소개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바 리퍼블리카 즉 토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기반으로 가입자를 이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토스증권, 토스뱅크, 토스인슈어런스, 토스페이먼트 등 다른 금융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기존 금융권에서 반발이 있었고,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통해서 토스의 성장을 약간은 좀 막아서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트렌드로 넘어가면서 기존 금융권도 오히려 토스 서비스를 참고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토스가 큰 폭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개년 매출액 성장만 놓고 보아도 21년도에는 100%, 22년도에는 52% 성장을 해오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죠. 물론 적자 폭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사용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규모의 경제를 더욱 키워나간다는 점만 해도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선회한다면 이익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의 대표적인 수익 창구인 토스뱅크, 토스증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서 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죠. 앞서 말씀드린 개선해야 할 점이었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어 나타났습니다. 먼저 토스뱅크부터 살펴보자면, 고객수가 1년 전 대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여신잔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1분기 순이자 이익은 1,12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자 이익인 2,174억 원의 절반 이상을 한 분기 동안에 달성했습니다. 비이자 수익은 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인 24억 원 대비해서 약 5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말 여신잔액은 9조 3천억 원, 수신잔액은 22조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예금잔액 대비 대출 비율을 나타내는 예대율은 44.53%로 전년 동기인 14.64%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토스뱅크는 신규 금융상품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가입자 수 증가와 수신 잔액도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었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목돈 굴리기 서비스와 현금을 즉시 반환하는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성공에 힘입어서 비이자 수익이 출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기 손실로는 적자가 나타났는데요. 28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인 654억 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적자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충당금 전입액이 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7억 원, 그러니까 215% 늘어난 탓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감안한다면 492억 원 이익을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최고 성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당금 적립을 넣고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어 2021년 10월 출범 이후로 분기 최저 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필요했던 토스뱅크가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스증권을 말씀드리자면,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비교해봐도 실적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죠. 토스증권은 이른바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한창일 때 주식 랜덤 증정, 투자 정보 알림 등
참신한 이벤트와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반면 카카오페이 증권은 그 열기가 식을 때 서비스를 출시하고 그 직후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점에서 출시 시점의 차이가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스증권은 토스앱의 MTS, 모바일 거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 MTS보다 훨씬 접근성이 편한 점도 강점입니다. 이렇게 간편 송급을 하기 위해 토스 어플을 켰다가 주식까지 볼 수 있어서 경쟁력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토스증권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해외 주식 위탁매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1.5%까지 상승했습니다. 작년 1월 말에는 점유율이 단 3.4%였던 것과 비교하면 토스증권의 접근성은 파급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토스증권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이제 준비 중인데 연내에 웹 트레이딩 서비스를 새롭게 이제 선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PC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홈 트레이딩 시스템까지 보유한 다른 증권사들과의 격차도 어느 정도 줄여 나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MTS만으로도 엄청난 확장력과 이익성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WTS, HTS까지 진행된다면 토스증권의 시장 점식력을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주식 매매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 상품 등 신규 서비스까지 준비 중이어서 기대해 볼 만한 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앞으로도 확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토스의 주가가 2021년 12월 고점 장외가격 약 16만원에서 현재 장외가격 기준 36,000원에서 37,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시가총액으로 보아도 6조 3천억 원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시총을 다 합치면 약 20조 정도 되는데, 물론 카카오뱅크가 순이익이 현재 2천억 이상 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의 차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 1분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매출액 규모가 지금처럼 계속 확장이 되고 수익성까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시총과 견줄 만한 밸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스증권과 토스뱅크를 기반으로 해서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의견이 뭐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성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비바 리퍼블리카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비상장 주식을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플러스나 서울거래소와 같은 어떤 개인 투자자들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증권사를 통해서 비바 리퍼블리카 비상장 주식을 한번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